여러분, 대통령의 무모한 고집이 서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 여러분 제가 봐서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터키죠, 터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더 올랐습니다. 80.21%나 올랐어요. 80.21%. 와, 장난 아니죠? 세상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0.21%가 오르면 과연 말입니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못 버텨낼 겁니다. 지난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12.15%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79.6%가 올라갔거든요. 8월에는 80.21%니까 0.6%포인트 7월보다 더 오른 겁니다. 1998년 9월에 81.4%가 오른 이후로 지금 다시 80.21%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물가가 이게 뭐 오른다가 아닙니다. 교통물가 같은 경우는요. 116.87%가 폭등했습니다. 116.87%. 야, 이게 뭐 1,000원 주고 지하철을 탔다면 진짜는 2,200원 정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주요 식품이나 음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90.25%가 올랐습니다. 90.25%. 지금 오르는 속도가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말입니다. 80.21%조차도 이게 적게 올랐다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느끼기에는 이거보다가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일부 민간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에 따르면요. 튀르키예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미쳤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까? 대통령의 무모한 고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요. 금리를 내려요. 올려요. 다 올려요.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내리는 데가 유일은 아니네요. 유일은 뭐 중국도 내리고 있으니까요. 또 일본은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죠. 마이너스 0.1%로 갖고 있으니까 일본은 정지. 그 다음에 튀르키예처럼 이렇게 내리는 곳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튀르키예는요. 한때 소비자 기준금리가 19%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19%. 그런데 지금은요. 8월 현재 13%입니다. 13%.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에 11.2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좀 내리다가 결국 세계 경제 위기가 2020년에 3월에 오니까 뚜벅뚜벅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게 2021년 말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노리느냐. 기준금리 인상이 모든 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통령은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고금리가 고물가를 촉발했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를 고집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시장의 어떤 얘기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경제를 전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너무 모른다. 그러니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민간 주도 성장이나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비하면 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튀르키예의 성장률이 2022년 2분기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2분기라는 게 올해 4월, 5월, 6월이라는 거니까요. 7.6%의 경제 성장률이 일어났어요. 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1.8%인데 튀르키예가
7.6%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인도네시아가 5.4%고요. 프랑스가 4.2%, 영국이 2.9%, 독일이 1.7%, 중국도 0.4%밖에 안 되는데 튀르키예가 7.6%니까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언제까지 고성장할 거냐예요. 사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나 보면 외국인들 들어와서 부동산 엄청 삽니다. 싸니까. 싸니까 굉장히 싸니까 엄청 삽니다. 심지어 유럽의 사람들도 들어와서 튀르키예 기업들 삽니다. 그리고 이게 리라화죠. 튀르키예 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수출도 잘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이제 성장률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유럽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튀르키예도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정점 지났다. 튀르키예 정점은 지났고 이제부터 떨어질만 남았는데 3분기에는 7.6%가 3.3%로 추락할 거고 4분기에는 1.3%로 추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률도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여러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국가 지도자의 아집이 국민 정체를 멍들게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튀르키예의 국가 운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현실이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경제라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모든 게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물론 틀 밖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웬만하면 경제학이라는 그 학문의 굴레에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전부 다 금리를 올린다 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만 내리고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실험이기도 한데요. 이 실험이 자칫 잘못하면 나라 전체를 더 위기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 사람의 대통령의 아집이 최저임금을 한 4년 5년 동안에 40% 50% 올리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주 52시간제 아직 도입하기도 참 힘든 나라에서 무조건 법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라고 그렇게 이념에 휩싸인 그런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게 남의 말을 들어가면서 경제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만 잘났다고 독불장군이 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 또 국민 전체의 위험 결국 국가 경제에 누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터키 국민들은 알고 있겠죠. 저는 터키 국민들이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국민들이 잘 이겨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